자,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용 어려운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아마 여기 지금 있는 분들 굉장히 내용이 생소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저널 페이퍼 쓰고 거의 다 써서 이제 아마 두세 달 안에는 아마 제가 서브미션 시켜서 할 논문 중에 하나고,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2021년부터 연구를 리서치를 시작을 했고요. 아이디어를 낸 건 한 2019년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이제 임상 실험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고, 그리고 아직 대규모 실험은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충 내용만 정리하고 그래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제가 내용 전달해서 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음? 자, 잠깐,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 몇 가지가 있구나. 사실 저희 학생들 쪽에서도 두 가지, 이게 공대 쪽하고 이제 다이어 쪽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대충 제 랩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네 가지 정도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뇨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당뇨발 중에 이제 세 개 정도 테마를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발의 근전도 분석을 해서 그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있는 신경세포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당뇨 발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트 이미징 머신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EMG 근전도 혹은 EEG라고 부르는 거죠. EEG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같이 텍스트로 된 숫자가 프로팅을 하는데, 이거를 간단한 기법으로 프로팅 기법을 하는지 아니면 스펙트럼 기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게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국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슐린 레지스턴스 오르건 트랜스플란테이션 관련해서 3D 프린터로 한 폴리머 구조체랑, 그 다음에 이제 디그레데이션 컨트롤을 해서 세포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체를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거 스카폴드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하려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오스테오포로시스 엑스레이의 이미징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 7월 제가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지금 많이 진행은 됐는데, 학회에서 발표하고 굉장히 초기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거고, 요거 가지고 논문도 아마 두세 달 안에 나올 거긴 한데, 무슨 거냐면,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에서 이제 있는 이미지를, 그, 필셋 이미지라 그래서 이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다중 알고리즘을 코드에 도입해서 이제 그걸 적용시킨 다음에 엑스레이 이미지를 다시 번처리해서 그 골다공증 유무를 판독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정밀도가 한 60%에서 70%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그 부분 아마도 조금 더 내년쯤에 아마 요거가 나올 것 같고요. 펜슬 하이퍼셀미아 트리트먼트, 이건 지금 최영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나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자, 그 전에 이제 다이비틱 푸트가 뭐냐? 다이비틱 푸트부터 설명하면, 여기 보시면 뉴로패픽 해가지고 신경에 문제가 있는
해서 이제 염증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그 흔히 이제 당뇨가 걸리게 되면 피가 그 찐득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피 자체가 이제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게 말달 장기고 반에서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스테이지 1, 2, 그레이드 1, 2, 3, 4, 5, 6, 4, 5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군을 다 그, 클리어아웃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스킨 리제너레이션 같이 이제 제대로 하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느려요. 느리면 어떻게 되냐? 그 미세혈관에 이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상처가 나도 요런 식으로 아물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아물지 않게 돼서 이제 뼈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뼈가 드러나면 아프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뉴로패시가 일어날 경우, 그러면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용 안 해서, 이쯤 이제 그레이드 1 정도, 이제 요쯤 되면 이제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 통각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제어를 하고 하게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사람이 기절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이렇게 상처가 너무 심해서 통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신경으로 전달할 수 없게 이제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뉴로패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처가 나도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껴서 어느 정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앰프테이션 형태가 돼서 뼈가 드러나서 시커멓게 된다 그래. 이게 혈액이 안 통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서 뼈가 드러난다 그래도 사람이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뼈가 드러난 상태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이제 심하게 되는 환자는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임상하면서 딱 두 번밖에 못 봤고요. 임상 테스트 하면서. 대부분 이제 어디 맞냐면 미국 의회죠. 미국하고 거기는 의료보험이 잘 돼.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쪽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자 이제 병원 가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식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양말이나 신발을 신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뇨발에 의해서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뉴로패시와 신경인증과 연관돼서 이제 발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적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근전도, 즉, 근전도를 체크를 해서 실제 피가 통하지 않기 시작하면 근육같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럼 근육의 근전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돼서, 그걸 가지면 이제 당뇨 스테이지마다 얼만큼 그걸 진단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이아비티 말기 환자 같은 경우 대부분 어떤 상상이냐면 하이퍼글라이시미아하고 하이퍼인슐레미아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데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노말하고 당뇨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게 나냐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내가 강조를 했지만 인슐린을 메타볼라이즈 하는 아직 지방세포나 근육세포에서 제대로 반응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하이퍼인슐리네미아예요. 하이퍼인슐리네미아는 인슐린이 과도 분비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계속 되게 되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하이퍼인슐리네미아 플러스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즉 그, 혈당이 같이 높아지는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 당을 제대로
아무리 많이 분비돼도 당은 메타볼라이즈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하이포인슐리네미아라고 불려서 더 이상 그 쇄도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분비 못해서 그 하이퍼글라이시미아, 그 혈당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즉 보통 노말이 80에서 파스팅에서 공복 혈당이 80에서 120 mg per dl인데, 이게 이 정도 되면 나중에 600 mg per dl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뇌에서 쇼트 같은, 그니까 뭐, 이 합병증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뇌에서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서 죽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럴 경우에는 루징, 이렇게 되면 피가, 그죠? 끈적해지고, 그러면 혈관이나 정맥이나 동맥에서 피를 제대로 공급 못하게 되고, 그러면 쉽게 그거에 영향을 미쳐서 대동맥을 향해서 피가 이제 분배되는 게 이제 마이크로패플라에서 미세혈관로 분배되는데, 이게 점점 심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피가 제대로 안 공급되면 말단장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를 공급해서 굉장히 썩게 돼서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티슈 네크로시스도 일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데미지, 발에 데미지를 입게 돼서 발에 염증이 흩 넣었어 해가지고 그 발에 이제 그 이런저런 발진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환자들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환자 자체도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참고로 저기 나중에 데이터를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환자 캐릭터리스트에서 지금 저기 분류를 안 해놔서 안 해놨는데, 실제로 이상도 상태 가는 환자는 한국에서 1%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인구, 그러니까 전당뇨까지 합쳐서 여기까지 가는 확률이 한국에서 10,000명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나름대로 이런 당뇨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당뇨발 진단 중에서 이제 대부분 앰퓨테이션 시켜서 썩은 부분을 다 골라낸 다음에 거기다 의수로 교체해서 환자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저기, 그, 인공 관절로 고정시켜 놨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나사나 철근 같은 걸로 교통사고 치료하듯이 거기다 고정을 시켜서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부러지지 않도록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이제 그 당뇨 환자가 되게 되면 뼈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칼슘 농도랑 이런 게 제대로 유통 안 돼서 골다공증도 같이 일어나서 뼈가 부서져서 이제 같이 고정했던 나사나 이제 관절들이 그 아예 뭉그러져가지고 살 속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가 클리니컬 데이트 발표를 제가 작년 당뇨학회에서 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당뇨 환자들의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냐? 그 가장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서 감각이 있냐 없냐 그에 대한 거는, 가장 게 나노 필라멘트 테스트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된 파이버 가지고 이제 각 부분마다 발에 한 15곳을 찔러대요. 그중에서 감각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요쪽 보시면 이런 패치를 붙여서 정기적으로 ሾ크를 줘요. 샥을 줘서 이제 이게 발에 그게 있냐 없냐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당뇨 발의 상태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감각이 있다 없다 요 정도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망가졌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뭘 개발을 했냐면 그 65, 발에다가 운전도 센서를 붙여서 환자들이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정한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전도가, 근육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냐, 이런 걸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프로팅을 해서, 그걸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동일한 방법에서 이제 신경세포 같은 경우 훨씬 미세한 전압값을 띄어요. 그래서 그 전압값을 가지고 이제 음, 얼마만큼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당뇨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이제 다음 그림에서 설명했지만 S예요. C가 아니에요.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센서가 25개에서 30개 정도 필요를 하고 문제는 요 테스트를 하면 굉장히 쉽게 떨어져요. 그리고 쉽게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을 움직이니까 이게 테스트를 할 때 다리 전체가 센서를 붙여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옆에서 근육 아시겠지만 어떤 걸 붙여 근육이 움직여 약간씩 센서가 움직여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센서를 많이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 당뇨 발 테스트 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적절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적게 붙이되 이런 식으로 이제 종아리하고 허벅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센서를 붙여서 요거는 한쪽 발만 붙여 이게 양쪽 발에 다 붙여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시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기 걷는 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센서를 붙여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센서에 대해서 이제 근전도의 전압값이 얼마나 나오냐에 그, 총 근전도 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냐 요거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거나 뛰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근육이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보시겠지만 그렇게 뭐 이 자체로는 이제 근전도가 있다 없다 이 정도면 테스트 실제로 등료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마 발걸 테스트 서울대에서 아마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 한 번 하는데 50분인가 80분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냐 두 가지 방법으로 했고요. 하나는 보면 여기 발이 있죠? 요 발을 한쪽 발만 해서 지금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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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아킬레스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 이렇게 세 곳에 붙여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 측정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여기다 연결을 시켜서 했습니다. 자, 저희가 서브젝트를 어떻게 했냐?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온 결과가 그렇지 저희가 처음 테스트하기 전에는 노멀하고 스테이지 1하고 스테이지 2하고 스테이지 3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테스트를 못했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한 거는 아까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라고 해서 발 감각 테스트를 해서 이게 얼마만큼 반응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그 이 사람이 실제 당뇨 발에 따라서 얼마나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쓴 기계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 아마 여기
보시면 그 아트마가 328이라고 해서 이런 기기를 썼고 여기다가 이쪽에 들어가는 센스는 그 은 센서를 그, 저, 실버에다 저기 플로라이드에다가 은을 코팅한 은플로라이드 센서를 써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거 저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센서 하나 쓸 때마다 일회용을 하는데 은으로 된 센서랑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로 저희가 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마 아트메가 328에서 아두이노 C하고 C 풀풀이라고 해서 이거를 비주얼화 시킬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데이터 파일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에 대한 그 로케이션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뭘 했냐? 이걸 하기 전에 어떤 위치에 붙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잘못 붙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호가 막 엇갈리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테스트를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게 남자랑 여자랑 측정하는 게 되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남자의 경우, 남성 발의 경우 발에 지방이 많이 없어요. 지방이 많이 없어서 근육의 양이 좀 더 많은 편이라 신호가 잘 나오는 편인데 여성애 같은 경우는 발에도 지방의 양이 많아서 잘 측정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그래서 그 환자는 대부분 공복시 혈당이라 하면 저기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혈당이 최대로 떨어졌을 때를 공복 혈당이라고 해요. 불물 상태에서. 그 수치가 120 mg/dl, 데시리터 단위로 했고, 그 다음에 정상인가 당뇨를 걸린 사람과 비교해서 이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20, 그 혈당 수치가 120이 넘지 않는다고 당뇨 환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 당뇨가 진행되면 혈당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당뇨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자, 디바이스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 왼쪽 거는 저희가 처음 테스트를 했을 때 심전도, ECG 심전도하고 그다음에 다리 근전도 같이 테스트했을 때 있던 자료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심전도 데이터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3초 간격으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수치가 이하를 테스트했을 때 그, 근전도가 어떻게 형성되냐를 체크를 했어요. 이거는 노말 저희 연구원이 직접 발에다 연결해서 테스트했을 때 나온 그래프고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총 100명의 사람을 테스트를 했고요. 어떻게 테스트했냐? 25명 당뇨 환자랑 25명 각각 남녀 25명씩 당뇨를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가 아닌 25하고 뒤에 25명의 여성 남녀를 테스트를 했고요. 어디를 했냐?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면 그, 그 팔크너스, 아킬러스 쪽에 있는 그 근 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비큘라 디텍션 하는 거는 그 발바닥 옆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 first 그 메타테스터는 엄지발가락 옆에 뼈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뭐냐? 이거는 그 아킬레스 그쪽에 근육의 움직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비큘라 이쪽에 있는 건 발가락을 움직일 때 그쪽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위로 올렸다 들었다 이제 근육의 의완 수축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그다음 그 아까 얘기한 그 옆에 그 엄지발가락 밑에 그 뼈속 그 나오는 부분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그라운드로 잡아서 그 테스트를 했고 그 환자는 3초마다 이제 그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여기서 비품을 넣어서 테스트를 1분 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게 그 생체 신호가 나오는 걸 그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그 1024 숫자에 맞게 그, 그 상수계수로 해서 이제 일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LSTM이라고 흘려서 이제 그 싱글 리니어 방식으로 하는데 그 싱글 셀 방식으로 하는데 요걸로 이제 프로틴을 분석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나왔냐? 처음에 이제 당뇨하고 비당뇨하고 결과 보시면 위쪽이 전압이에요. 이게 올랐다 내렸다는 그 그림인데 이거를 저희가 노멀레이션 시켜서 나온 데이터인데 보시면 그 근육이 이완됐어요. 이렇게 나오고 수축됐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그 예쁜 데이터가 나옵니다. 굉장히 예쁜 데이터가 나와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뇨 환자 데이터인데 보시면 굉장히 그 발에 그 이완 수축하는 게 굉장히 그 보시면 일정하게 커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아무리 그 자기 보기에 정상적으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근육이 그 제대로 반응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신호 머리에서 신호는 보는데 실제 근육은 발의 근육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그 전압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는데 이완일 씨, 수축일 씨 증상이 보시면 편차값도 위에 피크되는 편차감이 굉장히 그 낮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신호가 위에 올랐다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표준 저기 평균값에 대한 표준 편차값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정하지 않게 갭이 굉장히 큽니다. 전압차의 그 갭이.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니셜 환자를 당뇨 환자 중에서 굉장히 시비어한 당뇨 환자랑 이제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두 번째가 당뇨 1기, 그 다음에 당뇨 2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뇨 3기. 이렇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50명 정도 되게 나왔고요. 여기 50명 정도, 총 여자, 남자 50명. 요쪽 1 스테이지 1, 다이비트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요 분포도가 얼마냐면, 전체 저희가 측정했던 당뇨 환자 중에서 한 80%가 이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그, 신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한 18% 정도 되고요. 여기가 18.5% 정도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무려 1.2% 정도밖에 안 나와서 총 1%죠, 1%. 한 명 나왔으니까. 한 명 반, 두 명 나왔구나. 두 명 나왔으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한 명 나왔구나, 한 명. 50명이니까. 한 명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명의 데이터가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제가 여기가 정상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그, 당뇨 1 지금 처음 이제 초기 당뇨 환자들 말씀드렸죠. 보시면 초기 당뇨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그래프가. 그에 비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예쁘게 안 나오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원인을 잠깐 알아봤는데, 재밌는 게, 그, 일반인의 경우 이제 그러니까 당뇨가 아니까 운동도 잘하고 안 하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일정하게 가는 건 경향은 일정하게 가는 건 맞는데, 근육에 있는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처음에 이제 당뇨 초기, 당뇨에 계신 분들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수치가 거의 말 그대로 이제 출렁이지 않게 굉장히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 이게 참 초기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니까 오히려 발열 상태가 증상이보다 나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이게 저희가 자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문제고. 그래서 보시면,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시면 이제 정상인에 비해 굉장히 높아요. 4볼트, 4mV 이상 나오고, 그에 비해서 당뇨 초기 같은 경우는 볼티지는 낮은데 신호는 일정하고요. 신호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좀 나오지 않았는데 수축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차값이 계속 크고 마지막으로 당뇨 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완이야 수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낮게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편차값이 높아서 보시면 초기, 중기, 말기 해서 그 이완값은 조금 문제가 이렇게 이게 위안값하고 문제는 당뇨 중기 같은 경우는 이완값하고 수축값을 잘 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도 말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근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잡질 않아서 이완값이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완 값이 당뇨 중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게 노이즈 값인지 아니면 다른 값인지 이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하여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에 그래프에서 봤지만 저 전체 전압값은 낮은 대신 일정하게 한철값이 낮아서 건강하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근육에 대한 힘이 떨어진 상태고 보시면 당뇨 초기 중기 말기 할때 다 근육의 힘이 떨어진 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온 결과값은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이게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리니어 프로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방식으로 이제 프로트 했는데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른 기법을 사용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압, 전압이나 전류값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서 튀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발에서 발생하는 전압값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밀리볼트 미만이에요. 밀리볼트.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려면 조금만 손만 잠깐 대도 그게 막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스펙트로 애널리시스라는 스펙트로그램에서 그, 그 데이터가 뭉쳐있는 경우를 켈러로 시각화시켜서 이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저희가 샘플링 1200개 자르기로 했죠. 저희가 이걸 테스트를 하면, 분당 데이터가, 분당이 아니고, 수당 데이터가 300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3번 정도 실험을 했는데, 3번 정도 실험을 하는데, 한 환자당. 그럼 300개 데이터가 1초가 돼서, 대충 저희가 나오는 게 수당이니까 18,000개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큰 환자당.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환자 데이터 중에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있고, 그래서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잘라서 테스트를 이상하게 정상이지 않는지 꼭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끔가다 이제 노이즈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시각화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압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정한 체형 분석에 따라서 정상이냐 아닌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그 프로 차트를 만드는데, 샘플을 뉴로 패스 필터라는 게 뭐냐면, 인공신경망 필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보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그 같은 거냐 아닌가 분석을 하는데 사람의 눈은 이제 트레인된 사람, 이게 이제 페이션이나 뭐 이런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걸 잘 분석을 하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도 분석할 수 있게 그 잘 하고 그걸 잘 분석하면 이제 좀 더 뉴럴 그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좀 더 발달돼서 이제 그 의사 수준 아니면 방사선 전문가 수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일단 그런 거에서 스펙트로그램을 그렸어요. 이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했지만, 그걸 해서 그걸 정교화시켜요. 정교화라 함은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인데, 그 비슷하게 수치를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류 환경을 해서 분류 환경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그걸 캠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필터 중에서 이제 얘가 분석하지 못하는 건 오류로 판단을 해요. 오류로 X자로. 분류 실패한 다음에 분류 실계값은 그 더 이상 취급을 안 하고 분류가 된 것만 이제 그 캠에 저장해서 이제 실패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결과 시각화를 해서 그 이게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LSTM으로 이제 리니어 분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요거는 노말, 요거는 당뇨환자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프로팅을 나오죠. 그러면 요게 보면 이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뭉치게 돼요. 이게 이렇게 뭉치게 되면 그 수축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시각화를 이런 그림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 이제 이게 데이터가 요 특정 부분에 뭉쳐 있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뇨가 특정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하고 요 빨간색 부분은 데이터가 뭉쳐져 있지 않다. 해서 요 부분에서 특정 시각화 위치 따라서 파형의 모양에 따른,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모양에 따른 분석을 해서 이걸 정상, 비정상 해서 대학 데이터 음중 시은 4개로 해서 한 52%, 92% 정도의 정확화를 나타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면 정상, 비정상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요 데이터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 제대로 측정, 여기 두 개는 아예 빼버리고, 이런 거 보시면, 요런 데이터만 같이 합쳐서 데이터를 만들고, 정상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데이터가 많아서 이걸 분류해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색상별로 이렇게 있죠. 색상을 맞춘 다음에 이걸 스펙트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그, 나중에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온 결과가 그 밸리데이션 관련해서 이제 그다음에 그 노말하고 이제 트레인을 한 결과 노말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부드럽게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한 거를 다시 밸리데이션 분석을 해서 한 게 1.39%가 나오고, 보통은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92% 이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정확한 정밀한 데이터다, 맞다. 이 정도면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이터 값이 이 정도 값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게 신경인증에 대한 걸 분석했어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당뇨가 진행되면 그 아까 보시면 앰퓨테이션 하기 전에 발이 이제 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이 사람이 신경이 제대로 살아있을까 없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이러면은 신경이 제대로 살아있을 리가 없어서 당뇨 환자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측정을 했어요.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T잼이라는 칩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지금 2008년도쯤에 그 카이스트에서
이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때 꽤 이제 지금은 이게 장난감 형태로 쓰이긴 하는데 뇌파를 분석해서 뭐 한다 해서 요거 가지고 그 뭐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무건함이 이제 저희 아마 생각대로 이제 실제 이제 병원에서 쓰는 기구보다는 잘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거짓말 탐지 같은 장난감이나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디에 쓰냐 이제 그 어차피 신경세포를 측정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이거를 저희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발에다 한번 붙여봤어요. 발에다가 자 보시면 이게 네가티브라고 나와요. 이게 그 발에 이제 그 정상인 발에 붙이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 발에다가 이 센서를 붙이지 않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디텍팅은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노말에서 이제 이거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신호가 드는 부분에서 신경세포가 드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론이 있죠. 전압이 아니라 특정 전압, 이렇게 생성되게 돼요. 이 클론이 분체에 따라서 몇 개가, 지금 이것도 지금 분석이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저 같은 이거를 제가 어디다 맡겼냐면, 그, 배틀랩이라는 그 분석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맞춰서 이제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됐냐 안 되냐 이걸 봤었는데 노바 같은 경우 이렇게 신경세포가 그 신호가 갑자기 인체 형태로 늘어나는 그 주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에 비해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신경세포에 그 전압이 나오는 그 세포 그 전압이 나오는 값이 적거나 아니면 수가 적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그 진폭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요 결과만 가지고 보면, 이제, 노말 같은 경우는, 그, 신공세포의, 그니까, 그, 반응이 굉장히 그 특정가로 이렇게 했고, 저도 이게, 이게 몇 초 데이터냐면, 정확하게 요 춤 데이터가, 이게 6만 개 정도 되는 1초간 데이터예요. 이 6만 개 정도 되는 1초간 데이터인데, 1초 동안 그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봐서는 이제 그 보면 이제 실제로 신경세포에서 전압이 발생하는 요인이 그 당뇨 환자보다 노말이 확실히 많고 그 반응이 떨어진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신호를 신경세포에 대한 전압에 대한 신호가 계속 보인다는 어찌됐든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1초간에도 신호를 몇 번씩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어느 정도 데미지가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이제 신호는 그래도 간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발을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쳐다보면 그건 아니고 신호는 거기에 대한 신경세포에 대한 신호에 대한 건 굉장히 적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에브리지 시그널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노말하고 당뇨하고 바뀌었는데, 노말이 요게 신호가 많은 거고, 당뇨가 신호가 적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데, 요게 신호가 26개 정도 나오고요. 신호 진폭이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말 같은 경우는 실제 텍스할 수 있는 4개 정도 되는데,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보면 26개 대 4 정도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로 당뇨 환자에서 임페일드가 안 됐을 때 6배, 6.25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86% 정도가 당뇨 환자에서 이제 하는데, 스테이지 1에서 86%는 저도 노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 13%도 이제 이건 한국 사람만, 한국 65세 이상의 사람만 비교를 한 거라서 서 14% 정도만 이제 비정상적인 걸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발 움직임 정상이고, 옥리 1% 정도만 이제 문제가 됐어요. 2%, 1.8% 정도라고 2%, 1%인데 사실은 그 정도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은, 그,
실제로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근전도,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 근육의 이제 근육 세포에 대한 그 로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신경세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당뇨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전도 신호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신호 자체도 이상하고, 신경세포에서도 그 제대로 이제 신호를 원만치 보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저희가 환자들마다 당뇨발 환자들마다 이제 그 당뇨에 대한 진행이 얼마나 됐느냐, 당뇨발의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이게 짧게 할게요. 너무 시간이 이거 다 얘기하면 좀 빨리 해서 요 내용을 사실은 요 여기 맨 처음에 있는 내용만 제가 홍콩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발표해서 옷을 갔는데 너무 너무 저기 포멀하게 입술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사진 사진 참 못 찍었고 못 찍어줬는데 눈 감았을 때 누가 찍어줬는데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였고 그래서 보통 그 저희가 그쪽에 의공학 정도가 어떻게 지금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두 가지 파트로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 개발 개발한 게 바이오하고 엔지니어링 PhD 쪽 교수님들이 이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이쪽으로 적어놨지만, 이게 그 사실 아이디어 내는 단계는 어디서 하냐면 베트남 쪽하고 이제 캄보디아 쪽하고 태국도 이쪽에 리서치 파트 아이디어 제공하는 건 제공해서 하는 거를 이제 중국 쪽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 인공팔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인공 다리 이쪽으로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예를 들자면, 연석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혈당 측정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떠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재활치료과가 많이 관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홍콩 MD들은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홍콩 MD들은 이런 걸 잘 안 하냐? 일단은 그쪽에 이거를 할 만큼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서치 열심히 보면 홍콩에서 의사가 되면 3대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실험 같은 경우 전부 중국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게 이끄는 캄보디아 쪽에서 이걸 많이 해서 중점적으로 쓰는 게 이제 제가 바이오 엔지니어 PhD 이쪽에서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발표가 그쪽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하나 로보틱스 관련해서 인공 관절이나 인공 팔 이런 거 제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올가노이드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가노이드 관련은 물어보니까 이걸 어디에 쓴다고 물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미용 시술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쪽에서는 뭐 장기나 이런 쪽보다는 미용 시술해서 피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조금 그랬는데 그래 이해하려고 해서 뭘 많이 하냐면 그 환자 이송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각 병원에서 연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개인화 자격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주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물, 삽입형 진단기구나 아니면 이런 센서 기반의 진단기구는 그쪽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보면 홍콩대학이나 그다음에 일본에서 홍콩이나 중문대학하고 여기서 주로 이제 아이디어 프로바이더 역할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품이 있는 클리니컬 테스트나 이런 거는 이게 첼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차이니스 가버먼트에 가깝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쪽 지금 분야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당뇨나 이런 쪽은 아직 그쪽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보다는 이제 먹고 살기 좀 급해서 아시겠지만,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죠? 부자들의 병이라고 불려서 돈이 많은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잘 먹는 국가에서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단 한 가지 국가, 그 저기 가난한데도 많이 당뇨가 일어나는 국가는 인도예요. 인도랑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쪽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쪽에 일어나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음식을 워낙清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야채나 이건 다 데워 먹고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날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과자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당뇨 걸리기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 계신 분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아까 네, 표였나? 수축이랑 이완 전압 네, 그런 거 있던 표에서 네, 수축인가 이완 하나는 일정하게 낮아졌는데 그 다음 거는 1, 2, 3단계 당뇨에서 좀 네,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건 별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통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려요. 3초 동안 서 있게요. 그럼 근육의 힘이 목스 따서 피크를 찍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음, 이렇게 수축하는 상태에서 견디니까, 그러면 사람이 근육의 힘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올렸을 때 최대값을 찍는데, 당뇨 환자나 다른 환자 이게 쭉 해도 근육의 힘을 유지를 못하니까 근육은 서 있는데 근육의 힘이 서서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피크값은 좀 그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환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다른 질문하실 분?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EMG를 이용해서 다이어베틱 풋, 풋을 디텍션 하셨고, 그 다음에 네, 그 환자의 그 다이베티스 스테이지와 비교해가지고, 비교했을 네, 때 그 EMG, 풋 EMG 파인딩이 달랐잖아요. 되게 놀라운 네네네. 결과인데요. 놀라운 결과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잘. 네, 그런데 이 EMG, 푸드 다이베티스 환자에서 푸드 EMG를 하는 목적이, 이게 네. 다이베티스를 진단하는 목적은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원래, 원래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래 목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은 아닐 거예요. 한국은 아닌데, 원래 중동이나 인도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발이 썩는지 안 썩는지 몰라서 어느 그거를 빨리 그 단계를 하고 치료 시점을 정하자 이런 게 목표였었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요즘에 뭐 건강검진 받을 때도 맨날 당 측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기 그, 블러드 글루코스보다 뭐 글라이코 헤모글로빈 그게 더 좋다고 그래서 그걸 네네. 다 하는 처지에 네. EMG로 다이아베티스를 스테이지를 진단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이아베티스가 되게 다양하게 오고 진행도 뉴로패시, 베스큘라이티스 네. 그, 네네네. 그 진행이 어, 네. 단순히 다이아베티스 스테이지와 그 스테이지가 지속된 기간 그거 곱으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절대 아니죠. 그럴 절대 리 아니.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 다이아베티스 스테이지에 무관하게 그 혈관 네. EMG에서는 최소한 머슬 파워가 일렉트릭 액티비티가 약해진 거는
네네네. 신경도 관여했을 것이고, 또 네네네. 혈관의, 그, 염증도, 데미지도 있을 거니까. 예, 네. 그거에서 통합으로 머슬 파워가, 머슬의 전기 네. 현상이 그렇게 조절되니까, 네네네.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되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가, 다이아베티스 네네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이게 힘든 연구라는 건 알겠지만, 특히 네.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네. 이지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 네. 그분이, 불가능하겠죠. 머슬이나 아니면 뭐 혈관 손상, 시- 뭐, 네. 그 신경 전도 같은 경우, 신경 전도만 따로 검사할 수 있나? 이게, 이게 그 새로운 사람이. 기법이에요. 저희가, 이게 이제 예. 새로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지 데이터와 네. 객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 환자의 머슬, 그다음에 혈관, 신경의 네.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수치를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예, 일단은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 이거 같은 많아야 되겠죠. 근전도는 데이터 측정하기 오히려 쉬웠어요. 근데 그 신경세포는 데이터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압 컬러니 나오는 게 이게 점점점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네, 말고도 뭐 MRI 데이터라든지 뭐 근력을 네네네. 측정한다든지 굉장히 좀 네. 무슨 말 아시죠? 여러 가지가.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다이어베틱 풋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저기 카타락트라든지 네. 뭐 레티노패시 사이디언. 또 네네.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를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네네네네. 혈관에 한해서는 비슷하니까 그걸 같이 예측할 수 있다면 얼리 디텍션 할 수 있다면 사실 네네네. 다이비틱 풋은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심할 때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쵸. 실제로 보기도 힘들고 하지만 키드니 디지즈라든지 레티노패시, 카타락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그, 이, 오히려 좀 네. 조기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네네네. 않을까. 오히려 이쪽에서 했다가 관심을 가지게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예, 교통사고 환자들, 예, 교통사고 환자들이요. 재활 교통사고. 치료하는 교통사고에서 발 망가지고 다리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근육에 힘이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측정할 때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 해본 적이 그건 있었어. 누군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누가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까지 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벨트 테스트라 그래서 발가락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 방법을 하는데, 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그것도 측정은 했어요. 사실은, 교통사고 환자들 그런 중에서.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분들이 근력이 간단히 근력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근육의 전기 현상이 이사람 먼저. 굉장히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변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일으키는 게 꼭 다이베티스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있죠. 혹시 하여튼 뭐 재밌어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인하고, 여기, 초기 당뇨 환자들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초기 당뇨 환자 훨씬, 근수축할, 이게 수축이 훨씬 예쁘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파워는 또 남성, 여성이나 뭐 이런 거 자기 근육량에 따라 많이 좌우되지 않나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의 근전도, 수치는 작은데, 파형은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은 근전도 이제 피부 수치는 높은데, 파형이 좀 어지럽게 나오는 거 봐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떠냐, 뭐, 혈관이 깨끗한 이런 건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한 거였거든요. 그럼 결론은 제가 그때 이제 하면서 나온 게, 아, 그 사람들은 이제 근육에 대한 근전도 자체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이제 실제로 그게 그 혈관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게 정상적인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근전도를 능력 들어가면서 근전도를 가 떨어졌는데 대신 관리를 잘하니까 그걸 유지한다. 이 정도로 제가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다른 것도 그 적용을 근데 해봐야 그렇게 돼요. 결론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아, 그렇죠. 뭐라 그러죠. 여기 뭐라 근데 그러면 어떡해. 지금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된 게 그거를 더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거 테스트 나오는데 요것만 하는데도 네 달인가 걸렸어요. 그 서브젝트 한네 달이나 걸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싫어해요. 임상할 때. 아시겠지만 노인분들 65세 노인분들 데리고 앉아서 1분 편히 앉아가지고 다른 거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 막 발가락 막 움직이라 말하는데 그 저 항의 전화 왔어요. 고문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위험한 것도 없고 전기 실험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싫어한다고 그 전기 쇼크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 산다면 연구대학교는 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일형 당뇨 소아 쪽에서 피디아트리션이 하나 저희가 얘기를 한 게 그거를 이번에 논문 나오면 그걸로 한번 그 만든 계기가 좀 그 애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애들은 그 보험 처리 관련해서 이쪽에서 코어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도 이거 가지고는 할 수는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매스 스트링 테스트하기 하기는 매우 힘들고 샘플이 너무 적고 그리고 다양한 걸 하자니 일단 결과를 잡아놓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다리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심장이나 아니면 뭐 그 레널 페일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면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아직 그 초기 데이터가 100명 정도니까 아직은 조금 애매하고 그 파일럿이니까 파일럿 단계에서 애매하고 결과가 좀 더 잘 나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그 제가 그 얘기 안 했는데 심전도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ECG는 그렇게 그 당뇨 환자나 일반 환자는 많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거 직접 없잖아요. 심전도가 이상 있으면 그건 다른 병이지. 진단이 다른. 네, 그렇죠. 그건 진단 자체가 들리냐. 그러니까, MI, 그러니까, 마이오카디악 인파크션이나 뭐 그거는 다른 병인데요. 질환이 그러니까, 다르게 들어. 심전도까지 이상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비너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무정맥 이런 게 있으면 되겠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뭘 생각을 했었냐면 그 ECG 그 디그리가 다를 거다. 패턴은 비슷해. 디그리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ECG는. 왜냐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크잖아요. 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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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다리가 아장이 나는 거죠. 캐필러리가 발달돼. 그렇죠. 그, 심장은 그러니까요. 심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처음에 그럴 줄 알고 이제 뭔가 차이점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전혀 결과는 안 나왔고 아까 보시지만 제가 여기 그 하친데 여기 팔하고 발하고 두 개로 해서 센서를 총 12개를 붙여가지고 테스트 다 했어요. 근데 뭐 처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전혀 없어서 일단 그런 포기. 테스트 한 10명 하고 그다음부터 아무 차이가 없다. 포기. 이 정도만. 예,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네네. 아마 이게 지금 다음 논문 쓰고 더 진행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게 들러붙는 사람이 한 번 실험할 때마다 들러붙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임상 실험할 때 이제 이거 CRO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서 직접 연구원이나 학생 데리고 이제 같이 봐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 어느 선생님이랑 같이 하세요? 어느 이거 조남한 선생님이랑 했다가, 지금은 이거 관련해서 아직 펀딩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일단은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 그치,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가, 이게 잘 되면 참 좋은데, 미국에서 펀드를 얻으면 오히려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미국이나 이제 중동 쪽에서 펀드를 얻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논문 나오는 거 보고 그쪽에서 이제 컨택이 오면 그다음부터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은 한국에서는 제가 이거 어플라이 몇 번 해봤거든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건 안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심사위원이 이거 한국에서 분명히 당연히 거짓말을 쓸 수 없으니까 2% 미만인데, 이걸 왜 쓰시죠? 라고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와서, 당연히 그거 가지고 연구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한국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큰 의미가 없는 거가 돼서, 그래도 재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저희 학생들도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자기 테마만 하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가 않기도 해서, 그래서 음. 이거 논문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질문 계신가요? 혹시 지금 떠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한규리 학생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안 들려. 한규리 학생 들리시나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려웠나? 내용이 어려웠나요? 네.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답했는데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하시면.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거 코스웍에서 안 배우죠? 사실, 저기, 의공학 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안 아마 요거는 그쪽에서는 잘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 의생명과학과요? 아주 의대?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안 배우죠. 절대 안 배우죠. 이거 안 배워요. 아, 저도 강의할 때 요런 내용은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일반 재료공학이나 이런 쪽하고 이번 개요만 가르쳐가지고 수업할 때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아마 거의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였는데 코스도 뭐 대학원 코스에도 이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차라리 의학과, 의생명과학과보다는 의학과에서 요런 거 관심 있는 MD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코스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센서 베이스에서 요런 식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 의용공학, 의용공학은 연세대학교, 선생님 아시잖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저쪽. 거긴 있어요. 예, 예. 뭐 의용공학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저쪽 아주대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원주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쪽에서 하는데, 원주 쪽에서는 받고, 그 다음에 저 본교 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비가 이게 이쪽이 의용공학 쪽으로 연구비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 오늘 선생님이 앉아서 쭉 주고 있더만 연구비 큰 거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언제 어디 갔더니 그분이 나오셔서 자랑하시더라고. MD 출신인데 요 사업단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아, 메디칼 디바이스 우리 교수님 네. 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 쪽으로 연구비 주는 사업단 만들었더라고. 음, 저는 어,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네. 있어요. 저는 이거 하다가 의대 쪽보다는 저쪽에서 예산을 타려고 의대 쪽에서 의부 그쪽보다는 공대 쪽에서 주로 딸라고 이제 IoT 이거 그쪽에서 연구비 딸라 해서. 이 사업단 있었는데 분명히 있는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때 그분이 사업 단장하신다고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앞에 병원 앞에 있는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거요? 병원 앞에 있는 의공학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던데? 병원 앞에? 의료기기 사업단 정부에서 주는 사업단 연구비 주는 사업단 그래서 그거 만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병원 앞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응. 근데 그래서 알고 별로, 있었어. 별로 되게 떠들썩하지 않아요. 여기는 조용조용해요. 연세대학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의료기기 연세대학교 하는, 사업단인가? 의료기기회가 예, 사업단 예, 예. 2년 전, 그, 1년 전, 2년 전인가 제가 그 사업단 만든 거 돈 많이 따왔다고. 음, 그분도 되게 음. 유명하신 분인데, 저 지금 하는 거 지금 저기 표준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응.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는 누가 되는 거죠? 다음 주요? 네, 다음 아, 주가 다음 주, 다음 주, 27일, 우리 파트에서 해야 27일이니까, 되는데, 누가 해요? 우리, 에, 누가, 우리, 송다정 학생? 있어요? 네, 네, 다음 주에 우리 송다정 학생 하고 있는 거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걸로 하고,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전혀 다른 분야를 지금 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를 생각해서 전혀 다른 동떨어진 문제로 생각 부분들이 안 하고 계속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잘 있어요. 들었어요. 네. 설명도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순사정 학교 하는 걸로 해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네. 아마 막 졸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거 위 내시경 한번 하고 나면은 졸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정신을 못 아, 차리겠어요. 저 위내시경 할 때 그냥 하는데 저 수면 마취 안 하고 해서 저는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저는 사망이에요, 사망. 저는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둘 다 수면 마취 안 하고 하는 타입이라서 저는 완전, 위 내시경은 제가 리플렉스가 심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지금하고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